네, 지난주 수요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권력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언론단체에서는 이 주장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들어보기 위해 잠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렵게 모셨으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권력자나 네네. 혹은 재벌 뭐 하여튼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때는 네. 거짓말이나 네. 고의와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예. 네. 근데 왜 그걸 반대하는 거죠? 거짓말 하자라고 저희가 예.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지금도 권력자들은 통칭해서 권력자라고 하면 예. 언론 보도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이 정당한 예. 비판 보도를 하더라도 예. 권력자들은 일단 가짜 뉴스다. 일단 예. 허위 조작이다라고 예. 하면서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요. 예. 일반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언론중재위, 예. 그다음에 형사처벌, 예. 형사고소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예. 있거든요. 근데 실제 뭐 허위 조작 정보나 악의적인 예. 그런 보도를 했다라고 하면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예. 정당한 비판 보도마저도 예. 이들은 허위 조작이다라고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소송을 예. 남발하기 때문에 예. 실제 이게 정당한 보도인지는 수년 뒤에 밝혀지는 예. 거거든요. 그럼 그 기간까지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된 그것에 대한 좀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언뜻 들으면요,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는 거는 네네. 쉽게 좀 가려낼 수 있지 않을까요? 반복적이라는 부분은 예, 지금 뭐 법에는 요건에는 없으니까. 예, 들어가 예. 있지 않은 거고 지금 예. 이제 법안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예, 않아서 좀 문제인데 예. 이게 징벌적 손배를 도입하면서 늘 같이 따라다니는 게 입증 책임 전환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고의인지 악의인지를 예.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그 몇 가지의 추정 요건들을 두어서 이럴 경우에는 언론이 고의를 예. 추정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이 저희는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제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예. 누가 제보했는지 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가는 과정 자체가 예. 언론의 권력 비판이나 탐사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보자를 보호하는 거고 네, 취재원을 예. 비니권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인데 이게 법원에서 언론의 고의 추정을 함으로 인해서 예. 그 과정에서 언론의 제보자 유출이라든지 그런 우려 그렇다 보면 제보자들도 위축되고 예. 아 이게 법원에 가면 나의 개인 정보가 예. 유출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실질적인 권력 비판이 약화될 가능성을 좀 우려를 예. 하는 겁니다. 이 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이나 언론 노조에서도 분명히 어떤 악의를 가지고 말입니다. 권력자들 비판을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꽤 많답니다. 지금까지. 네네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라는 걸 동의하는데 예. 상당히 핀셋으로 예. 세심하게 접근을 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 극우 유튜버, 예. 일부 극우 언론을 잡으려고 예. 일부 대다수 언론의 어떤 정당한 비판 보도까지 예.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도 권력자들은 예.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익 형량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여러 수단이 있는 권력자들한테 징벌적 손배 권한을 주어서 예. 그들이 얻을 이득과 예. 그들에게 징벌적 손배를 예를 들어 뭐 대기업 삼성이든 현대든 이런 이들에게까지 징벌적 손배의 권한을 줘서 예. 그걸로 인해서 권력 비판이 약화되는 이 두 가지 중에 예. 그럼 우리는 무엇이 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어느 가치인가? 것이 더 이득이 있을까? 네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 실제 이런 권력자들에 대한 그 소송 남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겠다고 예. 했던 건데 예. 한 가지 얘기가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를 무조건 권력자들은 거치게 예. 한다라는 예. 것들이 있었는데 예. 이게 지금 망법으로 대통령이 이제 망법 정통 그 예.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예. 정보통신망법에서 예. 다루라고 예. 하면서 언중에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예. 그러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막을 예. 어떤 중간 판결을 도입하겠다라고 예. 하는 건데 이런 건 우리 제도에서 아직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자, 않은 법안이 거라서. 나오면 구체적으로 네네. 나오면 다시 한번 양쪽을 네네네. 모셔가지고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제가 지금 듣기로는 분명히 또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밀하게 좀 만지면은. 예. 저는 일단은 법안이 먼저 좀 예. 공개가 예, 돼서 그렇습니다. 사회적 논의 과정이 거쳐야 예.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 피해구제 확대하는 것을 저희는 적극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권력 감시 기능을 어떻게 약화시키지 않을지 세심하게 따져봐야 예. 되려고 하면 예. 좀 법안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 저희가 속도전을 늦추라라는 요구들을 계속 해왔던 건데 일단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약간 시간은 벌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좀 여러 논의들이 좀 다음에 필요할 것 다시 같습니다. 한번 양쪽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구체안이 다음에 나오면 한번 고맙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